안녕하세요. 절대갑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자, 오늘은 지금은 부동산 계엄령 상황. 자,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요즘 우리 전국 나라의 핵심 이슈가 부동산인 것 같아요. 자, 아주 부동산으로 여당의 지지율도 급락을 하고 있고, 자, 그리고 엊그저께 여당과 야당의 토론에서 징성준 의원인가요? 다 끝나고 나서 마이크가 꺼진지도 모르고 발언을 했죠. 집값은 안 떨어질 것 같다. 자, 이거 참 심각한 얘기입니다, 이게. 자, 이제 여당의 어떤 정책 위반자, 자, 그 사람들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집값이 떨어지기가 어렵다는 것을. 공급은 딸리고 시장의 유동성은 풍부하고 전세값은 폭등하니까. 자, 그런 발언이 나오는 거죠. 자, 요즘 최근에 정부의 스탠스가 좀 바뀌었어요. 예전에 공급을 가지고 얘기하진 않았죠. 자, 공급은 모자라지 않다. 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냉정하게 보면 공급이 모자라진 않아요. 공급이 모자라진 않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주거의 질이 상향 이동된 거예요. 상향 평준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량이 모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조금 인식을 한 것 같아요. 이제 인식을 해서 주택을 대통령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강구해라.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난리가 났죠. 자, 그린벨트 다 풀겠다. 그리고 용산 미니 신도시의 용적률을 상향 조정해가지고 8천 가구에서 2만 가구를 짓겠다. 수방사 땅인가요? 골프장? 자, 그런 땅도 거기다도 아파트 지겠다. 태릉에도 아파트 지겠다. 그러니까 막 서울의 남는 유유지에는 다 짓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다 짓겠다. 아, 참. 저는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아파트라는 것은 서울이라는 곳은 쉽게 말해서 천만에 사는 도시예요. 천만이 사는 도시. 숨쉴 공간은 남겨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주민들이 휴식을 가져야 될 공간은 남겨놔야 되겠죠. 자, 무분별한 아파트 건설, 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대통령 발언에 의해서 어떤 무계획적으로 한다는 것은, 급조해서 만든다는 것은, 자, 제가 예전에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용산 미니 신도시는 철저하게 계획돼서 나와야 된다. 철저하게 계획돼서 나와야 된다. 후손에게 먹거리를 줄 수 있는 귀중한 땅이다. 그리고 세계에서 서울로 여행 오는 사람들을 그쪽 지역에서 유치해가지고 많은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땅이다. 그 땅과 용산 센트럴파크와 연계해서 서울의 명소를 만들어야 될 적인데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라고 급조해서 자꾸 내보내면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것도 처음에 8천 가구에서 2만 가구. 자, 어떻게 보면 2만 가구가 맞아요. 왜 그러냐면 거긴 중심 상업지역이잖아요. 그러면 50층짜리 초고층 빌딩을 지으면 되잖아요. 50층짜리 주상복합을 지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왜 50층짜리 처음에 못 졌냐면은 50층짜리 주상복합을 지면 비싸지잖아요, 분양가가. 그리고 럭셔리해지잖아요. 그러면 분양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깨름직했는데 이제 안 되겠다는 거죠. 자, 이제 정부도 그런 확대 방안으로 이렇게 지금 바꾸고 있어요. 바꾸고 있다는 거예요.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또 이게 요즘 무슨 상황이냐면 우리가 지금 재산세, 종부세가 지금 막 고지서가 날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받아보고 조세 저항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조세 저항 운동. 자, 저도 받아봤죠. 받아봤는데 체감적으로 느끼는 건 작년에 2배예요, 2배. 체감적으로는 30% 이상이다. 30% 이상이다.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국민들은 다 어려운 경제 속에서 살고 있고 월급도 제대로 못 받고 있는데 체감적으로 한 30% 올려서 재산세를 내라. 이 조세저항 운동이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안 일어날 수가 없죠. 그리고 임대차법 소급 적용한다. 소급 적용해서 전 임대료에서 5%밖에 상한제를 적용 못하게 하겠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3040 못 살겠다. 이제 그런 실검 1위를 입력을 시켜서 그런 게 나오고 그런 풍자와 조롱이 판을 친다 이거죠. 풍자와 조롱이. 자, 이거 심각한 거예요. 모든 어떤 시대에 정부에 대해서 풍자와 조롱이 판을 친다는 것은 국민의 저항이 있다는 거예요. 국민의 저항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부는 신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신뢰. 그러면 정부가 신뢰를 잃어버리면 정부의 정책이 나와버리면 그걸 믿고 따라가겠냐 이거예요. 자, 이거 지금 여당은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너무 큰 극격한
세금 폭탄, 마포 레미안에 사시는 분이 다 부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자, 거기에서 한 달 월급을 세금으로 내라. 그게 쉽냐고요. 예전에 10년 전에, 5년 전, 10년 전에 산 사람이 있을 텐데, 은퇴하시고. 강남도 마찬가지고요. 정부는 그 0.4%, 0.4%였다면 적용된다고 그랬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공시지가가 다 올랐는데, 단독주택도 8%가 올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월급은 1%밖에 안 오르는데, 재산세는 8% 올라갔다. 이거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정부가 급격한 정책을 가지고 극약 처방을 하는 바람에 뭐랄까 부작용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다. 자,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는데 조금 더 얘기하면 그 세곡동 내곡동의 그린벨트를 해제한다고 하니까 또 세곡동 내곡동이 호가가 1억 2억씩 올라간다고 그러고, 자, 용산 미니 신도시 개발한다니까 용산이 올라가고, 또 잠실 또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보니까 그 주변 지역이 올라가고, 움직이면 다 돈이 움직이면. 그러면 사실상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런 투기가 막혔냐, 투기를 안 하고 있느냐. 자,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고 있다. 그런데 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러한 일시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투기성 거래들이 있는데, 자, 정부는 지금 현재 부동산 계엄령을 내린 거예요. 부동산 계엄령. 정확히 말하면 아파트 시장에 계엄령을 때린 거다. 투자하지 말라는 거예요. 투자하지 말라. 자, 그렇게 모든 법안을 만들어 놨어요. 대통령이 이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났다라고 이제 국회 연설을 했습니다. 이분이 왜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아파트에 대해서 투자를 못하게끔 급약 처방을 만들어 놨으니까 해도 소용없다. 자,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이야기한 거죠. 자, 그 정책이 뭡니까? 2주택 이상 취득세율 인상. 강남에 20억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자, 12%면 얼마입니까? 취득세만 2억 이상 넘게 내야 돼요. 3주택 이상의 경우에. 2주택이면 8%니까 그냥 2억 이상을 취득세로 내야 된다. 20억짜리 사는데 2억 이상을 내야 된다. 자, 그럼 사시겠어요? 투자로? 일반인들은 못 사요, 그거. 지금 사시는 분들은 그냥 투기, 현금 부자들이나 법인들이나 그런 단타매매로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 일단은 이 법은 강력해서 이제 그 투자자가 집을 못 사게끔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자, 이제 분양권도 전매 금지 시켜놨고, 종부세율도 최대 6%까지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니까 살 때도 세금 엄청 내야 되고, 보유해도 너가 세금을 엄청 내야 된다. 자, 그리고 법인 투자도 규제해놨다. 저 정부는 이렇게 확실히 대못을 박아놨어요, 분명히. 이제 보유하기도 힘들고, 취득하기도. 자, 그리고 팔기도 힘들어요. 양도세, 중과세 비율이 20%가 더 중과세 비율이 늘었다. 당연히 힘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또 문제가 뭐냐면 현실화가 아직 안 됐어요. 이제 진짜 폭탄인데 재건축 초과 환수금이 이제 부과가 되겠죠.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 사실은 투자하기가 어려워요. 내가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데 예를 들어 음마 아파트니 잠실 주공 하는데 초과 환수금을 4억을 내라, 5억을 내라, 6억을 내라. 자, 그런 고지서가 날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잠실 주공은 또 오래된 아파트 아닙니까? 어떤 평범하신 분들이 많이 살잖아요, 거기에. 자, 그럼 그분들이 4억씩, 5억씩 내고 그 아파트를 재건축 하겠습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저라면 반대예요. 그냥 살지. 그 법이 초과 환수금이라는 제도가 없어질 때까지는 못 하는 거예요. 자, 못 하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은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다 규제를 하는 그런 계엄령 상황이다.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정부가 왜 이런 앞으로는 투자를 할 수가 없는 시대다라고 자신이 있는가? 자, 앞에서 말했듯이 종부세율 인상, 취득세율 인상, 법인 투기수에 대한 대목받기. 자, 그러니까 이제는 갭 투자들도 지방 투자는 이제 어려워졌어요. 혹시 지금 지방 가서 갭 투자하러 돌아다니신 분은 없겠죠? 자, 지금은 돌아다닐 때가 아니라 물건을 팔아야 돼. 자, 세제 개편안이 통과되고, 만약에 7월 국회에서 통과가 되거나 8월 10월 국회에서 통과가 되거나 어느 때든 통과가 되면 이제 매물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지방 갭 투자 물건들 쏟아져 나오면 그때는 팔지는 못해요. 자,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데 설마 이 법이 통과되겠냐 하고 이제 눈치를 보게 되는데, 이건 통과가 분명히 되는 거예요. 되는 거니까
그 지방에 물건 가지고 계신 분들은 빨리 파셔야 돼요. 제가 보기에. 그 법이 통과된 다음에 팔면 그때는 매물이 쌓였다. 그때는 매수자들도 접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 투자층이 다 무너졌어요. 실수요자 아닌 투자자가 가서 산다? 이제 그런 시장이 없어요. 지금은 이 취득세가 이렇게 나오고 양도세가 이렇게 나오고 종부세율이 이렇게 나오면 이젠 투자층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회에서 자신 있게 얘기한 거예요. 물론 지금 현실은 조금 다르게 가고 있지만 그건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는 그 완전히 실거주 시장으로 바뀌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 시장에 남은 것은 실거주 시장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서울 수도권, 공급량이 모자라는 서울 수도권, 세종 이렇게 시장만 보라는 거 아니에요. 실거주 시장이 아닌 지역은 거래 유축으로 가격 하락으로 간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자, 투자자가 내가 서울에 사시는 분이 뭐 부산에 가서 투자하겠습니까? 이제 안 해요. 서울에 사시는 분이 대구에 가서 투자하겠습니까? 안 해요. 서울에 사시는 분이 대전 가서 하겠습니까? 안 해요. 안 한다는 거예요. 몇 억씩 주고 취득세 주고 어떻게 하냐고요. 가지고 있으면 보유세 내야지, 팔면 중과세 내야지. 이제 못하는 거예요. 자, 이제 부동산은 투자, 정확히 아파트 시장은 투자로서 이제는 끝났다. 이러한 계엄령 상황에서는 투자로서는 끝났다. 자, 이제 굳이 아파트 투자의 재테크는 아주 가장 좋은 아파트, 똘똘한 한 채밖에 없다. 그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 가장 똘똘한 아파트 한 채 들고 있는 것밖에 없어요. 이제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강남 아파트 시장은 이제 소수의 현금 부자들한테는 찬스가 되고 있는 게 찬스. 자, 이제 매물이 나오면 현금 부자들밖에 살 수가 없으니까 이제 다른 투자 상품을 찾아봐야 되겠죠. 자, 이제 그 아파트는 우리가 지금 투자를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계엄령 상황이니까. 자, 그럼 우리가 다른 투자 상품을 찾아야 된다. 자, 우리는 어쨌든 그 100세까지 살아야 되고 돈이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뭐 이런 자본주의에서 태어났는데 뭐 돈을 많이 벌어야 되니까 우리는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니까. 자, 그럼 투자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투자자의 삶을.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투자자의 삶을 살아라. 그리고 빨리 시작을 하는 거예요. 빨리 시작하라. 저는 그 IMF 때 회사를 그만뒀기 때문에 30대 초반부터 이미 주식 투자를 했어요. 그때 그 전업 투자자를 한 7년 했으니까 그 뒤로 이제 부동산도 하고 여러 투자를 많이 해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일찌감치 그런 투자자의 삶을 살았고, 자, 그리고 투자자의 삶을 산다는 게 뭐냐면 결국은 돈 버는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 자, 무슨 일에 집중을 하냐, 어떤 일이든지 집중을 하면 자신의 노하우가 생기는 거예요. 자신의 노하우가. 그리고 남이 못 보는 것을 자기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결국은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결국은 왜 공부를 하고 왜 좋은 직장을 가고 왜 결혼을 잘하려고 그러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 많이 벌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자, 근데 우리가 과연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투자자로서 삶을 살았나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돈을 버는 거에 대해서 정말 연구를 했나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나? 뭐 예를 들어서 주식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나? 금 투자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나? 원자재 투자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나? 비트코인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나? 돈 버는 거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셨나요? 이거죠. 연구를 해보셨네요. 자, 돈 버는 거에 대해서 연구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 하고 돈을 벌려고 하다가 망하는 경우가 많죠. 섣불리 공부해서 부동산에 뛰어들어서 망하시는 분도 있고, 섣불리 공부해서 주식시장에 뛰어들어서 망하시는 분도 있고, 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투자자의 삶으로서 살려면 아주 그 엄청난 공부를 해야 된다.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노력을 해야 되는데, 자, 지금은 중요한 것은 뭐 그건 제가 이제 다음에 좀 자세히 얘기해 보고, 자, 지금은 이제 부동산은 이제 끝났다. 지금 여당 정부가 버티고 있는 한, 자, 이제 부동산 투자에서 버티기가 힘들다 이거예요. 설령 뭐 싼 매물이 나와서 사더라도 취득세 12% 내야 되고 보유세 내야 되고 그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이제 되지가 않는다. 자, 그래서 이제 부동산이 아닌 다른 투자 상품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몇 가지를 골라봤어요. 이제 이런 종목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이런 종목들이. 자, 주식이 있을 것이고 또 채권도 있을 것이고
자, 요즘 핫한 금도 있어요. 그 전문가들이 그래요. 금은 달러가 약세가 되면 금은 장기적으로 괜찮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자산의 뭐 10%, 20%, 자, 금을 사둘 수가 있죠. 조정시에 조금씩 사서 이제 적립식으로 살 수 있죠. ETF 같은 게 있으니까. 자, 그런 게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증권사에서 파는 전환사채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일정 가격이 되면 주식으로 전환하는 거. 자, 이런 것도 또 수익률이 나요. 그리고 원자재 펀드도 있고. 자, 그리고 가장 그 요즘 핫한 외국 주식 시장, 뭐 미국 시장, 중국 주식 시장, 뭐 인도도 있고 베트남도 있고. 자, 자기가 이러한 돈 벌기에 관해서 공부를 하면 이런 넓은 아주 폭넓은 투자 상품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괜히 지금 부동산 시장, 아파트 시장 되지도 않는데 투자로서 실거주는 당연히 사야 되는 거고, 되지도 않는데 가서 그 괜히 안 되는 걸 되게끔 되려고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되지 말아라. 그리고 이런 좋은 시장들이 있다. 이런 좋은 시장들이 있으니까 공부를 해서 지금부터 젊어서 공부를 해서 그런 투자자의 삶으로서 살아라. 자, 그러면 반드시 부자가 돼요. 제가 장담하는데 부자가 되는 거예요. 부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세요. 남들은 열심히 직장에 다니는데 직장만 다니는 거예요. 월급을 받기 위해서. 자, 거기에서 승진하기 위해서 직장에 다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열심히 돈을 벌기 위한 공부를 해요. 주식을 공부하고 채권을 공부하고 금도 공부하고 천하세체도 공부하고 원자재도 공부하고. 그러면 남이 모르는 그런 그 블루오션 시장을 아는 거죠. 자, 블루오션 시장에 먼저 뛰어 들어가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리고 우르르 개미들이 달려들 때 팔고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공부를 하셔라. 앞으로 안 되는 그 아파트 시장에 매여 있지 마시고. 사실 뭐 이게 주식 시장이 이제 부동산 시장보다는 분명히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몇 곱절 어려워요. 자, 그런데 몇 곱절 어렵지만은 그 몇 곱절을 공부하면은 그 상위 5%, 3%가 되는 거예요. 상위 5%, 3%가 되면 그냥 돈을 쓸어 담는 거예요. 쓸어 담는 거. 자, 주식 생각해 보세요. 그 부동산 시장은 거의 쉽잖아요. 뭐 어디 예를 들어 다음 지역은 어디다. 예를 들어 다음 지역은 청주다. 다음 지역은 수원이다. 뭐 그거 다 오픈돼 있잖아요. 그냥 돈만 있으면 가서 먼저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은 쉬워요. 가격이 올라갈 때도 우르르 올라가고. 자, 근데 주식 시장은 안 그렇잖아요. 좋은 주식이라고 샀다고 해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 때가 돼 올라가는 거니까. 그리고 그 시대에 또 주도주를 찾아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그 어려운 그 세계 경제도 해석해야 되고 어렵단 말이에요. 자, 어려우니까 3%, 5%가 나오는 거예요. 그 5%가 그 3%, 5% 안에 들어가시면 돈을 쓸어 담는 거예요. 돈을 쓸어 담는 거예요. 자, 지금 주식시장에서 그 상위 3%, 5%는 그 돈을 지금 쓸어 담고 있어요. 요즘 얼마나 또 주식시장이 좋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뭐 개별 종목 장세에 유동성 장세에 4차 혁명이다. 그냥 쓸어 담고 있어요. 부동산 시장에서 지금 세금 내고 다 빌빌거리고 있을 때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 부동산에만 집중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결국 왜 독이 되냐면 생각해 보세요. 부동산으로 이렇게 매체 돈을 벌어보면 이렇게 지방에서 대전에서 벌고 천안 가서 벌고. 자, 그러면 또 다음에 욕심이 나요. 그러면 전국에다 다 집을 사게 돼요. 자기 능력 이상의 부채를 내서 다 집을 사게 되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요번과 같이 그렇게 종부세율 인상하고 세법 개정해가지고 나중에 갭 투자 물건들이 오르르 나올 때 안 팔리면 어떡하겠냐고. 안 팔리면 다 역전세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투자한 돈은 다 날리는 거예요. 다 날리는 거다. 자,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너무 부동산에만, 아파트에만 집중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 아파트 시장은 언젠가는 그 옥석이 가려지는 거예요. 입지에 따라 옥석이 가려지는데 언젠가는 하락이 오는 거예요. 하락이 온다. 어쨌든 그 대한민국이 볼 때 2027년이면 인구 정점이고, 자, 2027년이면 공급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상신도시도 건설하고 뭐 나름대로 또 슈퍼 사이클이 있다고 하는데 그건 그때 가봐야 아는 거고, 거예요. 자, 어쨌든 어떤 그런 장기적으로 보면 또 하락 추세가 분명히 온다. 그러니까 너무 부동산 포트폴리오만 가지고 있지 말아라. 오히려 이 공부와 실전 경험이 쌓이면 아주
주식시장은 금밭이에요. 금밭. 제가 보기에는. 저는 그 주식을 오래 해보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한 7년 동안 전업을 해봤고 요즘 최근에도 또 주식시장에 또 집중을 하고 있고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공부를 해보고 투자도 해보고 저도 이제 1년의 과정을 거치고 있지만 아직 투자 규모를 늘리지는 않았어요. 저도 조금 더 체계가 쌓이면 내년부터는 이렇게 더 금액을 더 늘려서 투자할 생각인데 자 주식시장은 자기가 공부하고 파면은 결국은 상위 5%가 되면 그냥 금밭이다. 자 그리고 그 상위 5%에 들어가는 게 어렵지 않느냐. 자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제가 생각하건데 뛰어난 두뇌가 필요하지 않아요. 제가 그 상위 5%에 드는 들어가기 위해서는 뛰어난 두뇌가 필요한 게 아니다. 자, 그리고 어디서 배울 수도 없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요즘은 유튜브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고수들이 많이 가르쳐줘요. 이렇게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내용들을 이렇게 썰을 푼다고 그러죠. 아주 잘 가르쳐줘요. 잘 가르쳐주고 그리고 요즘 디지털 콘텐츠라고 그러잖아요. 그 웬만한 정보는 다 나와 있어요. 그것을 자기가 어떻게 소화하고 어떻게 해석하고 그리고 실제로 어떤 연습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배팅하느냐. 자, 그것에 달려 있다. 자, 주식은 말 그대로 신용융자, 미수만 안 하면 그냥 장기적으로 상승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미국의 주식을 샀는데 한번 미국의 주식을 한번 차트를 보십시오. 전 주식 차트를 보면 연봉이 계속 올라가. 연봉이 대한민국 주식 중에 연봉이 계속 올라가는 건 제가 보기엔 삼성전자밖에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다른 것도 있겠지만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뭐 바이오로직스라든지 뭐 그런 건 있지만 그건 얼마 안 된 주식이니까 연차가. 자 근데 오래된 주식으로 딱 보면 저는 삼성전자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상승하는 주식을 찾아서 이렇게 미국 같은 데 투자하셔도 되고 중국에 투자하셔도 되고 세계 각국이 다 투자처예요. 자 그리고 이 부동산 이 순환을 잘해서 이렇게 자산을 돌리셔야 돼요. 부동산 주식. 자, 부동산에 한번 투자를 하고, 자, 부동산 시장이 이제 꺾어졌다. 자, 그러면 주식 시장에 한번 또 투자를 하고, 주식 시장도 또 꺾어질 기미가 보인다. 자, 그럼 금에 또 투자하고, 또 주식 시장 금도 꺾어진다. 그럼 채권도 투자하고, 이렇게 자본을 순환하면서 자산을 늘리면 자기의 자산이 곱으로 늘어나요. 곱. 자, 이 순환매를 탈 줄 알아야 빨리 부자가 되는 거예요. 빨리 부자가 된다. 자, 부동산만 가지고는 빨리 부자가 안 돼요. 제가 장담하건데 빨리 부자가 안 된다. 자, 당분간 그 부동산 시장, 아파트 시장 잊어라. 자, 이제 강력한 여당이 집권하는 한 부동산 시장을 이제 아파트 시장을 잊어버리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보건데 지금의 여당은 뭐랄까요? 아주 그 이념으로 똘똘 뭉친 정당이에요. 이념으로 앞뒤 주변을 보질 않아요. 자, 오직 자기들의 이념이 정책에서 실현돼야 된다. 자,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 있다. 자, 그렇게 확신을 갖고 전국을 운영하는 정당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변한다? 안 변해요. 제가 보기엔 안 변한다. 자, 그러니까 뭐 그 사람들이 하지 말라니까 하지 마세요. 그리고 안 하셔도 돼요. 더 좋은 상품이 널려 있어요. 널려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굳이 안 되는 데 가서 놀지 말라는 거예요. 사이클상 부동산 이제 아파트는 투자할 상품도 없고 사이클상 이제 거의 정점이 왔어요. 이제 제가 보기에는 지방은 이제 힘들고 예를 들어서 이제 세종, 뭐 서울, 뭐 수도권 정도인데 서울 수도권 가격이 내년에 올라갈 수는 있어요. 올라갈 수 있는데 그렇다고 지금 거기다 대고 실수요자들은 사야 되겠지만 투자자들이 사기는 그렇잖아요. 취득세 내고 양도세 내고 내년에 올라도 별 득이 없다는 거예요. 별 득이 없다. 자, 그런데 요즘 또 재밌는 게 KB 주간 동향에서 보니까 남양주의 법인들이 또 아직도 투기를 한다고 그래요. 투기. 자, 이 법인들은 내가 보기에는 이 사람들 못 말려요. 제가 보기엔 아직도 법이 통과되지 않았으니까 그때까지 단타 치겠다라는 거예요. 단타 치겠다. 자, 그래서 투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물리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자, 이 사람들이 왜 남양주 가서 투기를 하겠어요? 서울은 내년에 올라간다. 단타감은 나온다는 거예요. 단타감은. 자, 그러니까 실수요자들은 빨리 사라는 거예요. 서울 수도권 쪽에. 그리고 이제 그 집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세테크에 신경을 써야 돼요. 세금 절약. 세금을 어떻게 하면 덜 낼까? 합법적인 선에서 세금 덜 낼까? 뭐 이걸 먼저 팔면 세금을 덜 내고 저걸 먼저 팔면 세금을 덜 내고 그런 것에 신경을 쓰면서 이렇게 줄여 나가셔야 돼요. 이제. 물건들을 조금 줄여나가서 좋은 것 위주로 딱 가지고 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부동산 포트폴리오 조정에 힘을 쓰라는 거예요. 조정에. 더 늘리려고 하지 말고 조정에 힘을 써라. 그리고 핵심 도시, 핵심 입지. 자, 이런 것을 가지고 가시고
선점하시고 그리고 버티시면 되는 거예요. 버티시면. 자, 이런 데는 안 떨어지고 가격은 계속 우상향하신다고 보면 돼요. 자, 그리고 요즘 또 이제 이런 얘기가 돌아요. 이거 아파트 시장이 안 되니까 토지로 가지 않느냐? 아유,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럴 수 있는데, 자, 괜히 이럴 때 괜히 섣불리 토지 사셔가지고 물릴 수 있어요. 토지는 쉽게 말해서 쓸모 있는 땅을 사서 그게 용도가 돼야 비싸게 팔 수 있는 건데, 뭐 토지 아무거나 사가지고 10년, 20년 묶여서 못 파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하시란 얘기예요. 자, 이제 그 주식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어요. 이제 앞으로 그 어떤 투자자의 삶을 살려면 그 미국인들은 오히려 주식에 더 많은 투자를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주식이 더 리스크가 없다. 제가 보기에는 부동산보다 오히려 더 리스크가 없어요. 그냥 좋은 주식 일반적으로 장기 투자한다고 하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뭐 일반인들이 그 단타 치고 어떤 기술 없이 공부 없이 단타 매매에 전념하고 그리고 세력주에 드나드니까 맨날 깨지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장기 투자하면 오히려 주식이 더 안전해요. 그 갭 투자보다는. 자, 갭 투자 자체는 이렇게 미수를 치는 거예요. 내가 10억짜리 집을 사는데 전세 8억에 융자 정세 8억에 내 돈 2억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8억은 그 미수 친 거예요. 역전세 만나면 갭 투자도 깡통주택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갭 투자하시는 분들 그거 쉽지 않아요. 그 사람들 돈 많이 버는 것 같지만 그만큼 마음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동산보다 분명히 더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한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그 투자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 자, 한번 각오를 다지셔야 돼요. 자, 이 각오를 다지지 않고서는 여러분 절대로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노하우를 가질 수가 없어요. 내가 돈 버는 법과 기술을 연마를 해야 돈을 버는 거예요. 돈을 벌어요. 그리고 남들이 못 보는 그 눈이 띄는 거예요. 어쨌든 이 좌파 정권이 장기 집권한다는 가정하에 계획을 세워야 된다. 일단 그렇게 보셔야 돼요. 앞으로 좌파 정권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까? 그런 긴 계획하에서 이렇게 세테크를 하셔야 돼요. 세금 나갈 부분을 줄여라. 자, 그리고 앞에서 말했듯이 진짜 빠르게 자산을 증식하려면 이 투자 상품의 순환 사이클을 돌려야 돼요. 부동산에서 주식에도 돌리고, 주식에서 금으로도 돌리고, 채권으로 돌리고, 다시 부동산으로 오고, 이렇게 해서 배로 늘리는 거예요. 배로. 그러면 남들보다 훨씬 빨리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그 마지막으로서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 꼭 투자자의 삶을 사셔야 돼요. 저는 죽으나 사나, 저는 그 IMF의 회사에서 나와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투자자의 삶을 살았어요.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저 그것만 고민했어요. 사실 뭐 그렇게 고민해가지고 젊어서 이 정도는 돈을 벌어야 되겠다라고 어떤 목표를 정했는데 저는 그것에 거의 뭐 한 50% 이상은 달성을 했어요. 그렇게 노력을 한 끝에. 자, 그리고 그 나머지 50%도 저는 거의 달성했다고 봐요. 왜냐면 그동안 공부한 게 있잖아요. 주식에 대해서 공부한 것도 있고, 부동산에 대해서 공부한 거 있고, 그냥 타이밍만 오면 되는 거예요. 타이밍만 오면. 그 순간만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 들어갈 자리와 들어갈 타이밍을 저는 정확히 알고 있어요. 공부를 해가지고. 자, 그러니까 그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 그 자산도 늘려나고 노하우도 늘려나고 자신감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주식과 금융, 부동산. 자, 이거 공부는 젊어서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젊어서 공부 시작하고 투자도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충분한 연습 기간을 가져라. 자, 충분한 연습 기간을 가지셔야 돼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자, 만약에 그 기본기가 안 돼서 무리하게 투자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부도나는 거예요. 자, 부도나서 자살하시는 분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부라는 것은 죽고 사는 문제예요. 죽고 사는 문제. 자, 그러니까 공부를 튼튼하게 단단하게 하셔야 된다. 자, 그 공부는 기본기에 충실해서 하고, 기본기에 충실해서 하시고, 기초를 아주 단단하게 하셔야 돼요. 기초를 단단하게. 이 기초가 아주 단단해야 돼요.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금융이든. 자, 그리고 이게 보시면 이게 천천히 가셔야 돼요. 천천히 가셔야 돼요. 급하면 체하는 거예요. 이게 주식 어떤 그 급등 차트하고 똑같아요. 이 자기의 자산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 처음에는 잘 안 늘어나요. 안 늘어나다가 어느 순간에 팍 늘어나요. 어느 순간에 코브라 각도로 확 늘어나요. 그만큼 그 공부한 그 기간, 또 어떤 내공을 쌓은 기간에 어느 시기에 그 딱 포인트가 와요. 투자 포인트가 와요. 준비한 돈과
투입할 어떤 시기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자산이 빵 늘어나요. 그러면 또 일정 기간 정체하다가 모은 돈 가지고 두 번째 또 상승 사이클에서 빵 늘어나고, 그렇게 세 번의 상승을 거치면 자신의 이렇게 목표한 돈이 다 다른다.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하시다 보면 그 자신의 그 투자 패턴과 스타일, 그게 생겨요. 자, 그게 생기면 세상은 다 내 것이에요. 세상은 다 내 것이다. 이제 세상을 남부럽지 않은 거예요. 자신의 투자 패턴과 자신의 스타일이 생기면. 자, 그러면 그냥 자산은 계속 자동으로 고부로 늘어나는 거예요. 고부로 늘어나는 거예요. 자, 고부로 늘어나는 거예요. 돈이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은 잘 실천하시고 준비하셔야 돼요. 일단은 나는 투자자로서 살아야 된다. 자, 일단 그 목표를 가지고 빨리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절대값 튜브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